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마을 만들기 액션 그룹 그 활동과 그 다음에 마을 홍보 기획, 그 다음에 마케팅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유열 강사입니다. 첫 시간은 마을 만들기 액션 그룹의 역할하고요, 세부적인 사업 추진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마을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하고 마을 그 홍보 기획 및 마케팅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 쪽은 다음 주에 그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을 만들기 액션 그룹의 역할부터 오늘 4시간 정도인데 뭐 이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진행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사무장님, 리더님들,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농촌에 대해서 알고 우리 농촌이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신활력의 본래의 목표가 이렇게 좀 액션, 마을 자체로는 이제 잘 안 되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이라든지 활동가들이라든지 또 마을 리더분들이라든지 사무장님들이 우리 또 공무원들 또 우리 추진단 여러 그 주체들이 이제는 마을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액션 그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션 그룹의 역할이 과연 뭐냐, 어떻게 만들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2시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 유익한 시간이 4시간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을 공동체 분야 사후관리 단계 마을 만들기 액션 그룹의 역할과 그 다음에 홍보, 기획,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중심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목차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마을 만들기 액션 그룹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충남 아산하고 저희보다 전북 장수, 그 다음에 충북 진천하고 경남 남해, 전남 장성 액션 그룹을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또 참 신활력은 지역마다 거의 유사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 그 우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지면으로나마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또 써먹을 거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 연구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 시 농촌을 배경으로 한 액션 그룹의 추진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한 그런 액션 그룹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신활력의 핵심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액션 그룹의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번째는 농창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요령, 그 다음에 11번째는 고양시 액션 그룹을 실제로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12번째는 비영리 임무단체 만드는 요령, 13번째는 코로나 시대 마을 홍보 마케팅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를 이용한 마을 홍보 기획 마케팅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방송대학교 농학과 5년을 졸업을 했고요. 농업 분야 행정학 석사를 프렌드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 분야 행정학 박사를 농촌 융복합 산업과 소득에 관련된 연구로 좀 받은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 20년, 기술원, 경영유통실장, 시청 농촌활력과장 30년 농업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개발 컨설턴트, 정보처리기사, 식물보호기사, 도시농업관리사, 축산 ICT 컨설턴트, 농촌관광 컨설턴트, 거말 1급 이런 거 10개 정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농업의 달인을 2012년도에 인정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개의 논문을 좀 썼고요. 로컬푸드 관련 3개, 6차 산업 3개, 기타 3개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비상근 단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농바시 대학 TV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마을 만들기 액션 그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이 10명 이상이 참여하고 지역에 소재를 해야 돼요. 액션 그룹이 뭐냐면은 농식품부는 이렇게 개인한테는 이제 보조금을 안 줘요. 10명 이상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그룹에 한해서 보조 사업을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활력은. 그래서 그 형태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이 10명 이상이. 물론 마을 자체에는 마을회도 있고 또 영농회도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도 구성되어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체라든지 이제 비영리 단체 이런 게 이제 그 의무단체를 말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되고, 그 다음에 마을회도 사실 고유번호 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내 소비자분들도 참여를 막 하잖아요. 저희 신활역에는. 그러면 이런 분들도 10인 이상이 참여를 하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액션 그룹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또 이런 동아리들은 법인화가 돼야 돼요. 선정이 되고 나면. 농식품부 지침상을 보면요. 지역 주민 10명 미만이 참여하는 법인이어도 이게 꼭 10명을 뭐 채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10명 미만이어도 지역 내에 농가들과 계약 재배 등을 체결하는 등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다면 10명 미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기타 공공성이 있는 그런 단체나 권역이라든지 중심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는 10명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이라 하면은 민간 그 경영체들이나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휴먼,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신활력을 설계를 할 때부터 사실 액션 그룹에 많은 그런 관심을 쏟았어요. 그래서 휴먼 웨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나오지 활동 조직 액션 그룹 구성 및 연계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액션 그룹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좀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2단계로 활동 조직 등의 제안을 받아서 이제 원래는 공모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2019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1년간 예산을 못 세웠어요. 어떤 사정으로. 그래서 사실상 2020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1년 늦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액션 그룹은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협동조합, 그 다음에 마을 기업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 농촌 공동체 회사, 그런 또 청년층 그런 모임, 이런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액션 그룹의 역할이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촌 활력 대학을 통해서 활동가를 발굴하고 체험 지도사는 이제 농촌 활력 대학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또 1기 30명을 올해 배출을 했고 2기 30명을 지금 뽑아서 함라 두레 권역에서 현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 그룹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로는 그래서 조직 구성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협약 체결까지 하면은 이제 내년부터 좀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액션 그룹을 제안하는데요. 신활력 소프트웨어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 공모에 응할 수가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 농촌활력대학은 내년 2월까지 좀 지원을 하고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체험 주도사는 이제 10월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팜파티 플랜에도 지난번 30명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수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체험 지도사하고 팜파티 플랜에만 해도
한 90명이 정도가 이제 수료를 되면은 이분들이 10명 이상으로 액션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 농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사실 지원해주는 사업이 신활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액션 그룹에 대한 소규모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올해 지금 예산을 좀 세워야 됩니다. 현재는 시설비로 돼 있어가지고 판파티 플래너 여기 나오네요. 체험 지도사 이제 60명이 되죠. 이거는 그다음에 마을 전도상들의 지도사 뭐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또 원광대학교 그 농촌활력대학을 해서 수료하시는 분들 또 이분들이 뭐 상당히 한 2,000명 수료를 하잖아요. 내년 2월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농촌에 마을 만들기 협의회 산하 뭐 어떤 그런 마을 만들기 그런 마을은 물론이고 또 우리 농촌에 570개 마을인가 있어요. 우리 익산에. 그래서 이런 마을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상당히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살리는 일에 이런 액션 그룹들이 마을에 동참을 해야 된다. 마을 사업에. 그런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액션 그룹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진 주체별 기능 및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요. 첫째는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5명으로 구성돼가지고, 현재 정명채 농업시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부시장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고, 이제 이게 추진단장은 비상근으로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는 지금 4분이 뭐 이런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관리, 역량 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이라든지, 또 액션그룹 발굴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도 있는데요. 가끔 이제 또 어떤 그 전문성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또 이분들도 가끔 모셔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션 그룹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교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에 실제로 이제 그 마을 주민들과 이게 조인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길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로 시설비로 돼 있고 이제 내년에 경상 사업비가 좀 세워지면 소규모 공모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기관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추진 주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익산시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활력 추진단은 행정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신활력의 전문성, 향후 사후관리 등을 고려해서 독립성 있는 단체로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식품부에 보고한 기본계획에 의하면은요, 저희가 재단법인으로 소속되는 걸로 돼 있어요. 사후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침 근데 재단법인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고 조직 개편도 안 돼 있어서 현재는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 이제 4년 사업기간 중에 저희 신활력 그 추진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조단법인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을 하고 직제를 개편해서 소속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아울러서 재단법인 업무는 농식품 유통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농촌 신활력은 농촌 활력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율을 잘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직영체제에서는 단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요. 우리 마을 만들기와 또 공무원 간의 중간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줘가지고 향후에 추진단이 운영단으로 또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이런 미리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신활력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액션그룹 참여를 많이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도 많이 받고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활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액션그룹을 육성하는 이유도 이게 이제 주민 자율로 신활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물을 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은 주민들이 하거든요. 중간 조직이 도와주는 거고 또 공무원들이 회계 처리를 잘 해주는 거고 따라서 추진단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면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만나기도 힘들고 제한적입니다. 향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추진단, 행정 간의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하고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체험지도사, 추진단, 그리고 중간 조직, 그 다음에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리빙랩을 추진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뭐냐면요. 그동안에 그 주민들이 뭐 자체적으로 이제 마을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도 생기고, 또 많은 전문성인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농촌 협약이라든지 신활력이라든지,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지방 이양 사업도 생기고, 그래서 주민 자체적으로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여러 주체들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액션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그룹의 중요성이 요즘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그간의 마을 만들기로 이루어진 성과물들을 다시 이제 재생을 시키고 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을 역량가들을 양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대학이라든지 뭐 체험지도사라든지 또 한바퀴 플래너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사무장들과 위원장님들과 사무장 마을 리더분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요, 마을 주민 활동가, 전문가, 기업인, 리더 등이 10명 이상으로 조직화해서, 이제 공적인 것은 물론 10명 미만도 가능하지만은, 소규모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봄으로써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활력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으로 조직된 모임을 액션 그룹화 하고요, 신활력은 개인에게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액션 그룹을 통해서만이 어떤 그 마을을 위한 공모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민간 자본보조, 민간 경상보조로 세워야만이 마을 소규모 소액사업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월, 11월 달에 예산을 짜는 행정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익산시는 크게 마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비와 시골여행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주축이잖아요. 크게 봐서는 두 가지예요. 마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시골여행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로 돼 있어가지고, 경상사업비로 돼 있어야 마을에 소액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시설비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 시골여행 시스템 구축만 지금 농촌개발계를 주관으로 해서 지금 신활력에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시골여행 시스템 알죠? 그럼 그 전에 시설들을 개선하고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골여행을 현 시대에 맞게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좀 개량하는 사업을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농촌활력대학을 이제 내년 2월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역량 강화가 되면 이제 이렇게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모사업이라든지 중규모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우리 농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비대면 시대에 마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여기 나오는데요. 이제 다른 그 시군 자치단체를 제가 좀 조례를 살펴보니까 올해, 내년에, 작년에, 뭐, 이렇게 최근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조례가 엄청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지금 2년, 3년, 내년에 3년째가 이제 되는데, 마을들이, 농촌 체험 마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실, 그동안의 방문객들도 거의 반절 이상 반토막 나고, 또 어떻게 방법도 좀 바뀌었고,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는 조례가 지금 아직 그 옛날 도농교류 조례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권역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신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운영비라든지 뭐 전기세, 물세 또 심지어는 통신비까지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금은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마을이 어려워지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요. 결국은 농촌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예. 농업 농촌은 공익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위원장님이나 뭐 사무장님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그분들이 뭐 100%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라든지 또 전문가 또 활동가 이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자치단체처럼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액션그룹 명단 작성 양식인데요. 뭐 간단하긴 해요. 이렇게 양식은 그룹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이 있고, 참여 인원은 뭐 10명이라든지, 주요 활동 과정은 뭐다 해가지고 액션그룹을 지금 여러 개 지금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 체험 지도사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팜파티 플래너 쪽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을 전자상거래가 우리가 굉장히 그 유행이잖아요. 그런 분야에도 몇 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액션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저희도 농식품부의 신활력을 신청 단계에서부터 액션그룹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제 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농식품부에 그런 액션그룹 그런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보고했더니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2019년도 신활력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단장과 사무국이 이제 누구든지 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액션그룹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도 액션 그룹화를 하려고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마을도 좀 밴드 같은 경우도 좀 개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등도 이렇게 좀 사무장님들한테 업무적인 부담을 줄 것도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것을 활동가들을 좀 마을하고 매치시켜줘가지고 이런 분은 이런 것은 전문 분야가 있는 활동가들을 이렇게 액션 그룹에 굉장히 참여를 시켜야 돼요. 마을 주민으로만 액션 그룹을 구성하지 말고 거기에 활동가도 포함시켜가지고 어떤 마을의 수익 사업도 하고 또 마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또 이분들이 이룰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만이 또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민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액션그룹의 원활한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 신활력 추진단부터 재단법인 소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든지 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신활력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첫 해는 이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1년간의 일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2022년도까지 진행되는데 현재까지는 눈에 가시적인 액션그룹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 시골여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시설비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이제 많은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활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은요. 나중에 사후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이런 내년에 누가 운영할 거냐.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침 재단법인이 이제 작년 올 초에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푸드하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익산에 이제 푸드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청양군처럼 푸드 본부하고 그 다음에 마을 본부를 둬가지고 재단법인에서 집중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민간 위탁을 개별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통합 추세라 미래농정부 이렇게 농업 관련은 다 통합하듯이 중간 조직도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추세예요. 다른 자치단체 보면. 그래서 자율적 창의적으로 독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액션그룹이 필요하다.
하여튼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든지 재단 법인으로 통합을 하든지 빨리빨리 좀 결정을 해서 우리 익산이 소기의 성과를 잘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 사업계획의 반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식품부에 제안을 드려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30%는 로컬 액션그룹 등 이게 중요하거든요. 30%는 액션그룹 등 지역 내 민간 조직을 활성화시켜라. 농식품부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가 액션그룹의 역할이잖아요. 또 조직화. 그래서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소재 법인이나 단체, 그런 연구기관 등이 이런 액션그룹 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나 권역, 중심지역 활성화라든지 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쪽에서도 이런 데는 이제 10명 미만이도 공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마을이잖아요. 그런 데는 10명 미만이어도 가능하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조직화해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액션그룹의 구성입니다.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에 소재한 법인단체, 연구기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민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영체라든지 민간 마을 같은 경우에는 20% 자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역이라든지 중심지역 활성화, 또 종합개발로 이루어진 그런 공적인 마을 회관 이런 데는 사실 자부담이 없습니다. 또 공익성이 공공성을 띠고 있을 때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성이 있다고 볼 때 뭐 담장 같은 거 그런 것은 10%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이런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권역사업이라든지 그런 중심지역 활성화, 공공시설을 이런 데는 이제 시설비를 저희가 이제 시설비가 올해는 시설비로 돼 있으니까 시설비를 이용해서 아마 공모사업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컨설팅도 해드리면서. 그러나 이제 공익성이 강한 그런 민간 경영체라든지 마을은요, 담당사업 같은 경우, 마을 담당사업 같은 경우, 이런 공공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을의 자기 이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부담은 10% 정도 이렇게 좀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리빙랩 개념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그룹은 나중에 투입 실적 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액션그룹은 뭐 그것을 쓰는데 급급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창업을, 그러니까 액션그룹 활동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몇 명이나 창출됐냐 이런 것을 성과물을 좀 따져요. 그리고 또 소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 이런 것도 성과물로 나중에 제출을 해야 지속 가능성 있게 지원이 되지. 아무 성과도 없으면은 그 한 해 지원을 해주고 이제 끝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액션그룹으로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받게 되면 저는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얼마로 올릴 것이냐, 또 일자리는 몇 개를 창출할 것이냐, 또 어떤 마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액션그룹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을에 어떤 도움을, 정량적인 성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정성적인 성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를 미리 고민을 한 다음에 그 공모사업에 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자리 창출 성과,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션그룹의 구분은 아까 해드렸지만은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마을회, 뭐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주민도 참여를 하지만, 만약에 이제 액션그룹이 10명이라면요, 마을 주민도 참여를 하지만, 이제 여기에 청년도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활동가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런 그 일자리에 참여를 했냐 이런 것도 지금 나중에 성과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산출물 그냥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액션 그룹을 운영 2천만 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또 2억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을에 펜션을 또 수리 보수했다든지 또 군고구마 기계를 샀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를 사거나 펜션을 또 개선했다든지 마을 시설들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해 가지고 현재 10명 오던 고객이 20명이 왔다든지 이런 성과물을 나중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낼 때요, 투입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자금이라든지 인력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실적을 내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활력 추진단을 운영해가지고, 또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신활력 농촌활력대학, 또 우리가 온강대 산학협력단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액션 그룹을 육성을 하고 농촌 신활력대학을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육 횟수도 나와 있고 견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런 액션 그룹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활동가도 또 많이 양성을 하고 이런 건 좀 넘었네요. 60명 계획했는데 지금 벌써 90명 넘었고 농촌 활력대학이 이제 또 많은 수료생들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액션 그룹 35개 그룹을 육성하겠다고 지금 농식품부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밀키트 이렇게 좀 마을에서도 3억 원어치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도 들어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시. 그다음에 이제 회원 이거는 이제 컨설팅 각종 회원들을 1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또 마을에 지속 가능성 있게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을의 매출도 2억 4천 올리겠다. 또 매출에 5억 원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같은 경우 50억 매출을 올리겠다. 5억 매출을 올리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자리도 100개 정도 창출하겠다. 이런 것을 농림부에 예측을 한 거예요. 우리 신활력 플러스가 4년간 진행된 후에 남는 것이 뭐냐. 그래서 투입 때, 실적 때 성과처럼 우리 마을에서도 액션그룹을 운영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천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산출물 성과 이거는 뭐가 나올 거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과는 다르다. 아래를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적은요. 농촌 활력대 9개 과정을 6개 과정인데 6개 과정을 운영을 이제 판파티 플래너까지 다 하면 이제 체험 전서까지만 9개 과정을 운영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 몇 명을 수료를 했다. 이런 게 실적이고 이게 수료를 몇 명을 2,000명을 했네. 어쨌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상근 일자리를 몇 명 냈고 또 활동가가 몇 명 그런 액션 그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아까 35개 액션 그룹을 만들다 했는데 35개 중에 과연 여기 나오네요. 35개 액션 그룹을 만들다 했는데 몇 개나 만들 거냐 이제 이 중에 이게 바로 성과죠. 이게 실적과 성과는 달라요. 실적은 수료생 숫자를 말해요. 그 수료만 하고 땡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제 성과로 이어지려면은 그 수료생들이 몇 명이나 취직을 했고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몇 명이나 활동가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을 같은 경우 밀키트를 3억 원어치 판매를 한다는데 과연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냐 실제로 계획만 세우고 하나도 안 올랐냐 아니면 2억 4천 올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이 투입에 대한 실적을 좀 의미를 아시고 액션그룹 신청도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액션그룹을 투입 실적 성과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만 의식하지 말고요.
우리 마을에 도움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을 운영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역할이 마을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마을 유지에 힘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실에 그런 그 위원장이 아주 잘한 사례가 뭐냐면은 권위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도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임실 여기가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서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맨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직도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험을 온다고 하면은 체험분과 그 대표가 이제 그날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소득이다 하면 소득분과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운영위원장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일 오는 고객에 따라서 위원장이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보화 분야로 온다 그러면 정보화 그쪽으로 이렇게 당신이 위원장이 오늘 일일 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내일은 체험 고객이 온다. 그러면 체험분과 대표 당신이 위원장이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막 위원장 체험 대표가 있고 어떤 결정을 내려가는데 또 위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러 가고 이런 불편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을 잘했어요. 일위원장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잘 운영한 사례가 바로 임실 치즈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사무장 근무 수칙은요, 사후관리가 다음 주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충남 아산시 액션그룹 발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가 우리와 유사하게 또 신활력 플러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운영을 참 멋지게 했더라고요. 첫째, 신활력의 도입 취지는 거의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은 지역개발 사업 등 이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알잖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이 있어요. 마을 회관도 있을 것이고 또 소프트웨어도 있고 민간 조직을 활용해서 그렇죠. 마을 회라든지 영농조합법인 그런 그 마을의 특산물 산업의 고도화,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 경제의 육성 등 자립적인 지역 발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에 건설된 마을 회관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마을 만들기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와서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농촌이 고령화돼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살리라 이거에 다시 재생해라 신활력으로. 그래서 아산 같은 아산시잖아요. 아산시도 약자로 ASPP라고 해가지고 첫째는 이 액션그룹 육성에 진짜 치중을 했더라고요. 30%. 아까 그랬잖아요. 30%를 여기에 투입을 하고. 그래서 A자를 따가지고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 정책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민간 중심의 사업 추진단을 구성을 했다 이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 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민간 경영으로 좀 이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협약을 맺어요. 이렇게 액션그룹하고 추진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 특화 산업을 이런 그 마을하고 연계해가지고 마을도 살고 지역 특화 산업도 살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네 가지. 약자를 땄더라고요. 이건 S. 그 다음에 이제 계획 협약은 플레인이라고 해서 P.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그래서 ASPP 모델을 4개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 기존 정책사업과다는 산업환 신활력 플러스의 3대 특징은요. 기존에 우리 농림부에서도 많은 그런 정책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신활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소프트웨어 예산으로 활용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역량 강화 사업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어떤 마을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말해요. 뭐 집 짓고 막 이런 것이 사실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활동가를 발굴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션 그룹을 조직화하는 일이라든지, 또 역량 강화를 한다는 일이라든지, 또 사업의 지속성 확보, 이런 것들에 30% 이상의 돈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하드웨어 건물 같은 걸 말하잖아요. 하드웨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활력을 통해서 연계하고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활력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 청년층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청년들을 활용해서 공모 사업을 마을 전자상거래를 배경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그룹 육성 방법론 2단계 원칙으로 성장 과정을 중시한다. 그렇죠. 액션그룹 아까 중요한 얘기들이 또 나오네요. 현장 활동가를 발굴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액션그룹이 제안하는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공모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그런 자율적인 조직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농촌활력대학을 통하여 저희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액션그룹을 자연스럽게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와가지고 저도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모여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션그룹이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아까 그 말이고요.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다행히 이 조직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34개 익산 농촌 마을들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액션그룹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익산시 마을 만들기는요, 공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액션그룹을 형성하도록 해야 되고, 또 민간 영역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민간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런 풀빛 향기 같은 경우 이렇게 민간 마을도 있잖아요. 민간 영역은 경상 보조로 세워야 또 사업 공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재편성해야 돼요. 올해 시설비 같은 거야 그냥 집행을 하면 되지만은 뭐 권역사업 같은 경우 민간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올해 예산을 좀 바꿔줘야 돼요. 재편성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산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산시 민관 협치 추진 체계 구축인데, 이제 아산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익산시 접목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산시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는 최고 결정 기구고, 세부 계획을 승인한다든지, 또 사업비 투자 결정을 한다든지, 또 사무국 직원의 채용 감사를 한다든지 하고요. 추진단장은 사업 청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는 독립이 돼 있더라고요. 독립이 돼 있고, 저희는 이제 독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사업비 집행 관리, 뭐 이런 역량 강화 사업 발굴도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산은. 그 다음에 아산은 어쨌든 우리가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독립이 돼 있다. 여기는 저희는 독립이 안 돼 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단체를 구성해서 신활력 추진단이 자율성, 책임성,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익산은 행정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 말 나오네요. 그 다음에 행정직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단장의 권한은 제한적이고요. 추진단 임원,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행정공무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추진단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율성, 독립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농식품부에 보고한 대로 민간 위탁을 안 하려면 재단법인 소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 보고한 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이제 그 법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조례도 개정하고 또 이런 조직도 만들어 놔야, 원래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지원도 좀 우리가 액션 그룹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아까 35개 액션 그룹을 뭐 만든다 했는데 몇 개나 형성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농촌활력대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료하고, 또 우리가 팜파티 플래너 수료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농촌 체험지도사로 또 수료하신 분들이 60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0명 이상이 이렇게 마을, 이게 그 수료생들끼리만 하지 말고요, 마을에 가셔가지고 마을 어른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도 들어가고 위원장님도 들어가고 사무장님도 들어가서 이렇게 액션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뭐 일하는 게 아니라 뭐 파트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마을에 부담을 좀 덜 줄 수가 있죠. 사무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다 맡기지 않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0명 이상의 그런 그룹이 그런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짜리 액션 그룹을 형성해서 공모 사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신활력의 중요한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담 조직, 이건 뭐 아까 했기 때문에 여기나 저희 익산이나 뭐 아산도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작년에 2019년도에 이미 액션그룹 교육을 했다 이거구만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농촌활력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읽어보니까요, 지역개발 사업, 그 다음에 농촌 융복 읍채산업이죠.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그런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해서 자립적 지역 발전을 구축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0명을 모집을 하는데 또 뭐 하루에 7시간씩 교육을 막 했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막 하루에 7시간씩 이런 식으로 진작에 2019년도에 교육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익산시도 마을 공동체라든지 또 소셜미디어, 사회적 농업, 뭐 창업, 마을 전자상거래, 뭐 이렇게 농촌관광, 그런 6개 과정에 대해서 현재 2,000명 수료를 목표로 진행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팜파티 플래너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 체험지도사, 이런 과정들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지금 모여서 많이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이나 또 소비자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농촌활력대학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비대면으로 좀 받으시면 농촌을 배경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농촌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아산시 공고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액션그룹 이제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먹거리 관련해가지고 주로 액션그룹을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단체로 모집을 했더라고요. 비영리 단체겠죠. 그래서 농촌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모집하오니 일단 교육을 받아라, 그런 뜻이고요. 여기 보면 먹거리 공공성 개선 및 중요한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도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가 있고, 액션그룹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자활기업도 올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 등이 액션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산 시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다 누구든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구성하면 된다. 공모기관도 있고.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면요, 사업 예산은 총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그랬네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 10개소를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은 금액 소액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동아리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이제 농촌을 배경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팜파티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농민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참여하면 좀 더 멋진 팜파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소축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액션그룹이 마을을 도와준다면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분야를 보니까요, 아산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 순환 교육도 하고, 이제 이걸 먼저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분야를 공모하기 전에 이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역 자원 순환 교육도 해주고, 지역 공동체 활동 기반 건강한 식문화 확산 교육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콘텐츠 개발도 좀 해주고, 도농 상생 교류도 하고. 그렇게 4개 과정을 4개로 나누어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또 그 공모를 해라 이겁니다. 이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줄 테니까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자원 순환 등 교육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또 먹거리 관련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뭐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 그런 교육자료 개발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교육을 받고, 또 로컬푸드 생산자 체험도 하고, 또 동원교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이제 경험을 다 해보고 액션그룹을 형성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액션그룹에 대한 지원 불가능 사업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